주인집 남자들에게 돌아가며 희롱당한 여종 향복. 1552년 4월 초순 저녁 무렵에 여종 사머리가 주인이 거처하는 사랑채를 찾았는데 주인은 자신을 시중드는 여종이 누구와 정을 통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향복이가 누구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냐? 도령이 그년을 희롱했다 합니다. 뭐라, 도령이라고? 알겠다. 그나저나 장차 어찌 되려고? 희롱은 성관계를 뜻했는데 주인이 혀를 차며 말꼬리를 흐리자 눈치를 살피던 향복의 어미인 사머리 말을 받았습니다. 그년이 몸이 좋지 않은지 주인어른 시중을 잠시 쉬었으면 하네요. 도령에다 주인어른 희롱까지 아직은 어린이 제 딴엔 피곤한가 봅니다. 멋이라. 어허, 맹랑한지고.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로다. 주인은 사머리의 눈을 슬쩍 피하며 다시 한번 혀를 찾는데 사머리 말한 도령은 주인 형의 손자로 글 공부를 위해 한동안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도령이 얼마 전 향복이를 범했는데 향복은 근 한 달이 지나도 자신을 범한 남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가 이날 어미에게 사정을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16세기 사람인 향복은 사족 이문권의 여비로 어미는 사머리고 아비는 누군지 모르는데 서울에서 태어나서 대여섯 살 무렵 갓돌이 지난 동생 계양과 상전의 새 터전인 성주로 옮겨갑니다. 이로부터 20년간 상전의 기록인 이문권의 묵제일기에 등장하는 향복은 인간과 물건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슬픈 존재입니다. 종무법이 반호하던 시대 향복과 계양은 어미 사멀과 운명의 공동체로 재산이 토지와 노비로 가늠되면서 여비의 출산은 논밭이 생기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배층은 노비 수를 늘리는 일이라면 못할 짓이 없었는데 양천교훈이나 여비의 몸을 교배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로 내 존재가 증명되는 양인 양반과 달리 노비는 어머니로 증명되기 때문에 상전의 입장에서는 노비의 아비가 누군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어린 향복은 어미 사머리 업무와 태도의 지적을 받아 자주 신발로 뺨을 맞거나 매질을 당하는 현장에서 나이를 더해가는데 두 딸의 생일마다 떡을 돌리던 어머니 사멀의 자식 사랑은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었습니다. 10살 남짓한 어린 향복에게도 역이 주어져 예순을 바라보는 상전 남자의 이부자리를 깔고 머리를 빗기고 새순물과 약사발을 들고 내는 등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초등생 나이의 향복은 시대와 신분을 뛰어넘는 그 또래의 특징을 보이는데 밖으로 나돌아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잘합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상전을 맞이해야 함에도 엎어져 자느라 정신이 없지만 자기 주장이 있어 보이는 12~13살의 향복은 예순의 상전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상전의 부인이 친정 괴산에 머물고 있을 때인데 여비들이 이 변괴를 보고하자 부인은 이후 매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망신주게 됩니다. 식사하러 내려갔다가 아내의 구박에 되돌아오는 날이 많았다고 하는데 여색이냐 투기냐 사족 부부의 싸움에 향복의 자리는 없었고 상전은 이런 자기 변명도 늘어놓습니다. 단지 근심과 걱정을 잠시라도 잊고자 무릎 위에 앉히고 놀다가 희롱이 지나쳐 무람없는 지경까지 간 것이지 정말로 가나려고 그랬겠는가? 그런 와중에 향복이 하가에서 잠을 자다 웬놈에게 강간을 당하는데 상전은 어미 사멀에게 그 자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향복이 굳게 입을 닫자 상전은 소리를 질러 막지도 않았고 강간범을 밝히지도 않는 걸 보니 향복의 심사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썼습니다. 처음에는 아드론에게 혐의를 두었으나 오는 몸이 아파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강간범은 상전의 종손자인 14살의 천택이었습니다. 천택은 종조부에게 글을 배우며 이곳에서 몇 년 동안 머물렀는데 나중에 과거의 급제에 여러 벼슬을 거친 이현배라는 인물입니다. 도령이 3차례에 걸쳐 범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만 이 문건은 천택이 향복을 강간한 사실을 알고도 크게 나무라지 않고 며칠 후에 공부를 끝내고 나서 색을 경계하라는 뜻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묵제일기 1552년 4월 10일 노성숙이 두 아이가 글 공부를 했다. 노성과 더불어 색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을 이야기했는데 은근하게 했다. 이후에도 향복은 차비 운석과 통간하게 되는데 주목되는 사실은 통간한 인물보다 강간을 당한 여종에 대한 처벌이 더 가혹하다는 사실입니다. 향복이 천택에게 강간을 당할 때 소리쳐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가로 내려가도록 하는가 하면 운석과 통간하였을 때는 오히려 강간을 당한 향복을 구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묵제일기 1552년 3월 13일
어린 비향복을 하가에 내려가 자게 했는데 어린 나이에 간통한 것이 미웠기 때문이다. 지난달 밤에 하가에 내려갔다가 남자가 강간하려는 것을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 소리질러 막지 않았고 또 누구와 간통했다고 말도 하지 않으니 그 심사를 헤아리기 어렵다. 향복의 어미 사월이 취할 수 있는 저항이란 상전을 찾아가 도령과 향복이 그런 사이니 노인의 시중을 드는 게 어렵겠다며 대놓고 망신을 주고 마님을 부추겨 부부 갈등을 조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묵제일기 1552년 4월 6일 비사월이 저문 후에 올라와 말하기를 도령이 향복을 희롱했으니 노인의 시중을 드는 것은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 우습구나. 내 요사이 무료하여 평상시에 희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도령과 간통하는 사이가 된 향복은 결국 임신을 해서 딸을 낳지만 기록에는 아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기에서 향복은 곧잘 성난 얼굴로 상전을 대하고 불러도 성실하게 대답을 않으며 무례하게 굴었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은 불쾌와 분노가 뒤섞인 성폭력의 기억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에 상전 남성이 여종과 성관계를 갖는 일은 드물지 않았고 대체로 큰 허물이 되지 않았으며 노비와의 성관계를 두고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향복은 이후 도령의 잠자리에 스스로 찾아들기도 하고 관아에 속한 사내종과도 관계를 갖는데 4년 뒤 딸을 낳은 향복은 이후에도 주인 집에서 아이를 기르며 살아갑니다. 주인 집의 어느 누구도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캐묻지는 않았는데 아비가 누구든 향복의 자식 역시 종이었고 주인집 소유라 상전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 좋겠는지 모릅니다. 거느리고 부릴 노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전의 재산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으로 어미인 사월이 그랬고 향복이 그랬듯이 향복의 딸도 상전 남자에게 희롱당하고 주변 사내종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어린 향복이 변괴를 당했을 때 멀리 있는 마님에게 바로 알려 소식 한 번 빠르다고 상전을 경악해 했다는 이야기는 당시 여비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인집 남자들에게 돌아가며 희롱당한 여종 향복의 이야기였습니다.